사무실 안에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탁상용 스탠드 불빛 하나에만 의존한 채 나는 손에 땀을 쥔 채로 서류 봉투를 꾹 움켜쥐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에서 얼음 로봇 혹은 냉혈안으로 통하는 도지님이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서늘한 기운이 방 안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한 씨, 이 기획서 말입니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도지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의 완벽주의 덕분에 나 역시 비서로서 수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와 일하는 것은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서류를 넘기는 종이 소리마저 내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다. 숫자가 틀렸군요. 지난번 분기 실적과 이쪽 데이터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역시나 그의 예리한 지적에 나는 속으로 긴장의 한숨을 내쉬었다. 틀린 부분을 짚어내는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의 눈빛을 포착했다. 언제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 질책을 넘어선 무엇인가였다. 도지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의 한 구석을 응시했다. 우리가 진행 중인 사내복지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프로젝트 기획서였다. 평소라면 차가운 잣대로 칼같이 수정 지시를 내렸을 그였지만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길이 묘하게 느려져 있었다. 도지님,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복지사업에 예산한 항목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지원금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는 겁니까? 형식적인 숫자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문득 진심 어린 온기가 담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로봇 같은 대표였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의 시선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예리했다. 단순히 실적을 위한 공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걱정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동안 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컥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정도 잠시 도지님은 곧바로 다시 표정을 굳히며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다시 수정해 오세요. 오늘 저녁 전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그 순간의 도지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업무가 모두 끝난 후 텅 빈 대표실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였다. 불이 켜진 틈 사이로 흘러나온 도지님의 노트북 화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수년간 익명으로 후원해온 보육원과 관련된 복잡한 재단 설립 서류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얼음 로봇의 가면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 하는 이 거대한 비밀의 끝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출근하자마자 내 자리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책상 위에 낯선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표지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아이와 대화하는 법, 초보 부모를 위한 감정 코칭 요가법. 아니, 이게 대체 왜 내 자리 책상 위에 있는 거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아이도 없다. 사내에서 내가 누군가의 엄마라거나 조카를 키운다는 소문이 돈 적도 없다. 설마 지난번에 부서의식 때 내가 조카 선물을 고민하던 걸 들었던 걸까? 하지만 그건 정말 지나가는 말로 흘렸던 사소한 이야기였는데 이걸 기억하고 이런 책을 가져다 둘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과연 몇이나 될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얼음 로봇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우리 도진 대표님이 이런 아기자기하고 자상한 육아 서적을 사서 부하 직원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둘 리가 만무했다. 하지만 의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책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아동 심리와 관련된 전문 서적이었다. 책갈피 대신 하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대표님 특유의 시크하고 단정한 글씨체로 무심하게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참고할 만한 자료임.
아니, 이게 무슨 업무 관련 자료란 말인가. 우리 부서는 분명 기획과 전략을 다루는 곳이지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 전공부서가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지러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평소에 도진 대표님이라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며 차갑게 쏘아붙이고도 남을 상황이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사적인 물건을 회사에 들고 와서 남의 자리에 두는 행동 자체가 그분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겉으로는 언제나 완벽하고 빈틈없으며 다가오기 힘든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였다. 실수 하나에도 매섭게 눈빛을 빛내며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정한 상사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내가 복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보았던 따뜻한 눈빛과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꾸만 겹쳐지면서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오후 늦게 결제 서류를 들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간 집무실은 늘 그렇듯 차분하고 고요했다. 도진 대표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가세요. 저기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내 목소리에 그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시선만으로도 늘 긴장감이 확 밀려와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회의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제 책상 위에 이 책들이 놓여 있어서요. 혹시 대표님께서 두신 건가요? 업무용이라기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순간 도진 대표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늘 바위처럼 단단하던 그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가볍게 했다. 업무에 참고하라고 자료를 몇 개 던져준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이 교육이나 심리에 관한 책이 어떻게 저희 기획 업무에 직접적인 참고가 되는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뒷모습만 보아도 완벽하게 철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나 충실하시죠. 이상입니다. 나가보세요. 완벽하게 차갑고 사무적인 어조였다. 아까의 그 미세한 흔들림은 마치 내 착각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냉정한 얼음 로봇으로 돌아가 있었다.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꾸벅 인사한 뒤 집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놓인 책들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분명 저렇게까지 딱 잘라 부인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내 착각이거나 사소한 오지랖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던 것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이 남자가 왜 하필 이런 아이 관련 책들을 나 몰래 내 자리에 두고 가는 걸까? 그의 차가운 얼굴 뒤에 가려진 진짜 사생활과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 순간부터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정확히 8시 50분에 출근한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진 대표의 집무실 스케줄러를 정리하고 있었다. 완벽주의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의 일주일은 빈틈없이 빽빽했다.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 각 부서의 주간 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임원회의까지. 하지만 내 시선이 멈춘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의 빈 공간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빈틈없는 사내의 사생활 영역이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채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처음에는 그저 대기업 대표가 주말에도 사내에 출몰해 우리를 긴장시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거짓말처럼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월요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비서인 나조차 그의 비상 연락망 외에 주말 동선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내에서는 그가 차가운 고독을 즐기며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서류나 검토하고 있을 거라 수군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내 직감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지한비서 주간 보고서 초안은 언제 나오지? 낮게 깔리는 저음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내 자리 코앞까지 다가온 도진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음 로봇 그 자체였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매듭,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아기자기함 없는 카리스마. 네. 오전 중으로 완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급하게 태블릿을 쥐며 대답했다. 하지만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의 손끝이 내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지난주 복지 프로젝트 서류 파일에 닿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늘 서슬퍼런 칼날 같던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쓸쓸함 같은 온도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이 복지재단 건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후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봐. 네? 지난번에는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시며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 작은 지적에 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우리가 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의 경영자가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따뜻한 본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은 사람처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법이야. 이상입니다. 그는 짧게 말을 마치고는 매몰차게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저 차가운 얼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왜 그는 평일에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만 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일까? 매주 금요일 밤 회사 문을 나서는 그가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내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날 밤 사무실의 야근 열기도 한입 꺾인 조용한 시각이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홀로 남은 나는 도진 대표님의 집무실을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결제 서류나 노트북만 깔끔하게 치우고 재빨리 나왔겠지만 오늘은 유독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가죽 서류함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평소 철저한 완벽주의자인 도진 대표님의 성격상 서류함이 살짝 열려있는 것조차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설마 중요한 문서가 흘러나온 건 아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서히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업무와 관련된 서류 대신 시간의 묵은내가 묻어나는 낡은 명함 한 장과 몇 장의 인화된 사진이 얌전히 들어있었다. 호기심을 누르지 못한 내가 홀린 듯 그 사진들을 집어들었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멎을 뻔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내가 아는 도진 대표님이 맞았다. 반듯한 수트 차림에 언제나 얼어붙은 표정을 짓던 그 얼음 로봇이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에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고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에서 본 적 없는 햇살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미소가 만개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육원으로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와 그의 팔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한 아이는 그의 어깨에 목을 감고 매달려 있었고 도진 대표님은 아이가 떨어질세라 다정한 눈빛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빛바랜 날짜는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 옆에 놓인 명함에는 영문으로 된 낯선 봉사단체의 이름과 함께 그가 직접 적은 듯한 손글씨로 아이들의 웃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매몰차고 냉혹하게만 보이던 회사의 최고 경영자. 직원들에게 단 1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던 그 차가운 사람이 알고 보니 주말마다 저렇게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니. 도무지 두 모습이 하나의 인물로 겹쳐지지 않아 나는 홀린 듯 사진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류함 맨 밑바닥에서 발견한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은 내 심장을 더욱 거세게 두드리게 만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도진 대표님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의 손목에는 아주 낯익은 모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가만히 쓰다듬곤 하던 내 오랜 기억 속의 물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도대체 저 아이는 그에게 어떤 의미인 걸까? 그리고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따뜻한 면을 감추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긴급 회의가 끝난 회의실 안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 대표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차를 대기시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번개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평소에 냉철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유독 급박해 보였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자리를 정리하려 다가가다가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대표님. 나는 다급하게 부르려 했지만 이미 회전문 너머로 사라진 그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슬쩍 들어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오늘 오후 당장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핵심 기획서와 직인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다. 이걸 놓치면 그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나는 곧바로 가방을 움켜쥔 채 로비로 향하는 비상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로비 앞 대기 공간에는 이미 블랙 세단 시동이 켜진 채 도진이 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차 요원에게 가방을 전해주려던 찰나 문득 가방의 잠금 장치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살짝 열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덜 닫힌 틈새로 서류 봉투 사이 비어져 나온 물건 하나가 내 시선을 강탈했다. 혹시 중요한 문서가 흘러내릴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나는 차 문을 열기 직전 가방 뚜껑을 살짝 들어 안쪽을 확인하려 했다. 찰나의 순간 가방 내부를 채우고 있던 것은 반듯한 비즈니스 문서들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힌 수십 장의 색종이 딱지와 서툴지만 온 정성을 다해 크레파스로 칠해진 어린이들의 그림 편지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어제 내가 보았던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 뒷면에 도진의 악필로 꾹꾹 눌러 담긴 일기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렸을 텐데. 미안하다. 삼촌이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다. 늘 사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로봇이라 불리며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도진. 그 완벽하고 차가운 갑옷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사장님의 모든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살짝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기밀 계약서와 차가운 실적 보고서들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낡고해진 동화책 몇 권과 빛바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었다. 가슴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얼음 로봇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회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우리 도진 대표님.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직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 매섭게 질책하던 그 완벽주의자 도진의 진짜 모습이 이 서류 가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격증 속 사진은 지금의 냉정한 표정과 달리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뺨에 닿을 듯이 웃음 짓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낡은 동화책의 귀퉁이는 수없이 손때가 묻어 하얗게 헤어져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완벽한 기밀을 유지하며 사라지던 그의 행방이 비로소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였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사장님의 모습은 차가운 갑옷에 불과했다. 세상의 눈을 피해 남모르게 온기를 나누고 있던 그의 진짜 심장이 비로소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가방을 꼭 쥐고 서 있는 나를 향해 도진 대표님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바람을 품고 다가오던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에 당황과 난처함이 스쳐 지나갔다. 지한 씨, 그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내가 대표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틈이 없던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자신의 가장 여린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멈춰 서 있었다. 대표님, 이 책들이랑 이 자격증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도진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차가운 가면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진솔하고 부드러운 온기만이 가득 찼다. 비웃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니까. 그의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골목길 공기 속에 묵직하게 스며들었다. 그동안 품었던 모든 오해와 차가운 편견들이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독하게 차갑기만 하던 사장님의 세계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사장과 꼼꼼한 비서라는 엄격한 선을 사이에 두고 서 있던 우리 두 사람. 이제 그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게 된 지금. 과연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어제 그 일 이후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진 대표님을 향한 나의 시선과 나를 향한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변해 있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백색 소음처럼 귀를 간지럽혔다. 어제 대표님이 지한 씨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셨다며 얼마 전에 중요한 서류를 지한 씨 편으로만 따로 챙겼다던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아도 들려오는 은밀한 귓속말들은 하나같이 차가운 냉혈한인 줄 알았던 도진 대표님이 유독 내게만 온화한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비서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웠다. 그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내게 건네던 무심한 듯 다정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그가 얼음 로봇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에 오히려 사내에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오전 10시 결제 서류를 들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서재 쪽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늘 철저하게 각이 잡혀 있던 네이비 슈트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보다는 어깨에 힘이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다가가 서류를 건네자 그는 평소처럼 건조하게 받지 않고 내 손끝을 스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미세한 접촉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한 씨, 네 대표님, 오늘 점심에 비서실 식사 따로 예약해둔 데 있어요? 아주 평범한 업무 지시조차 지금의 내겐 특별하게 다가왔다. 과거였다면 없습니다. 바로 예약할까요? 라고 칼같이 대답했겠지만 지금은 그의 눈동자에 담긴 미묘한 흔들림이 고스란히 읽혀서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말았다. 아직 없습니다. 따로 예약이 필요하실까요?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사내 비서와 대표라는 공적인 거리두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주말 보육원에서 아이를 바라보던 그 다정하고 깊은 눈빛 그대로였다. 그럼 오늘은 구내식당 말고 로비 1층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죠. 지한 씨도 같이 내려가요. 네? 저도 말입니까? 하지만 대표님, 사내 식사는 보통 비서실 업무 지원 차원입니다. 요즘 식단 트렌드도 파악해야 하니까.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그건 명백한 사유였다. 회사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된 이 시점에 대표가 직접 비서를 데리고 사옥 내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점심을 먹는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스캔들의 도화선이 될 터였다. 대표님, 저 혼자 남아서 처리해야 할 오후 보고서가 산더미입니다. 오늘은 좀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있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감싸 안듯 드리워졌다. 그는 내 코앞에서 멈춰서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고서는 점심 먹고 와서 해도 충분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그래요. 밤새 일했나 봐요. 그 한마디에 담긴 걱정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남들이 보면 완벽한 공적인 지시처럼 보이겠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었다.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 짧은 이동 시간 동안 사내 메신저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탕비실에서 마주쳤던 다른 부서 대리가 던졌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의 묘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장은 진정될 줄 몰랐다. 도진은 은근히 내 접시에 파스타를 덜어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려 했었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향하는 사내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에 꽂혔다. 이러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엄격하고 차가운 얼음 로봇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게만 특별한 온기를 내비치는 이 남자. 그의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사내 풍파를 예고하는 폭풍전야처럼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과연 이 특별한 관심이 앞으로 우리를 어떤 심판대에 올려놓게 될까. 창밖으로는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괴기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고 사무실 안은 흐린 날씨 탓에 겨우 스탠드 조명 몇 개에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퇴근 시간이 이미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서원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들을 피해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모니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원, 대표님 방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 왜 저래? 원래 냉혈한으로 유명한 도진 대표님이 유독 지한 씨한테만 다정하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돌았잖아.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에서 우연히 주워들었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바퀴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즉 그 차갑고 완벽한 얼음 로봇이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비밀은 나 혼자만의 무거운 짐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은근한 따돌림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었다. 입을 꾹 다문 채 평범하고 차가운 상하관계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가 감추어둔 진짜 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거나. 바로 그때 대표실의 무거운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진 대표가 걸어 나왔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그의 맞춤 정장 셔츠 소매는 살짝 거쳐 있었고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늘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답지 않은 낯선 모습이었다. 지한 씨, 낮고 진중한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사무실 공기를 가로질러 내게로 와 박혔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대표님,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잠시 이 안으로 들어와 보겠나?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날카롭거나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진한 안도가 서려 있는 듯 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표실 안으로 들어섰다. 묵직한 원목문이 닫히자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도지는 책상 앞을 서성이더니 이내 내 앞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내어 마른 세수를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내에 도는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다 알고 있어. 지한 씨가 최근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대표의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는 지한 씨가 내 가방을 열어봤을 때 사실 많이 당황했었지. 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수줍음과 씁쓸함은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어떤 CEO의 모습보다도 훨씬 인간적으로 다가왔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철저하게 공과 사를 분리하며 살아왔던 내게 그 허술했던 실수는 내 전부가 들통난 것 같은 공포이기도 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한 씨의 눈빛이 달라졌을 때 나는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 내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심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지한 씨였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왔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만 바라보던 사람. 모두가 두려워 마지 않던 완벽주의자 도진이 지금 내 앞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진솔한 내면을 꺼내어 보이고 있었다. 내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곳에서 책을 읽어줄 때만큼은 내가 가장 나다운 순간이거든. 그리고 도지는 한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좁혀진 거리만큼 그의 진한 향수 섞인 채취와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회사에서도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지한 씨야. 내가 차갑게 굴 때도 나를 무서워하기보다 내 이면의 고독을 읽어내려 애써주던 그 따뜻한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비가 창문을 거칠게 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거센 파도가 일렁였다. 이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자신의 방어막을 거두고 온전한 마음을 건네오는 순간이었다. 시선 속에는 복잡한 회사 규율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차가운 직함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인간 도진과 그의 진심을 마주한 나 자신만이 남아있었다. 과연 나는 그 수많은 벽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 눈빛 속에 담긴 그 깊은 진심을 외면하지 않고 이 얼어붙은 알거리를 넘어 그 진짜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내게 과연 남아있는 것일까? 빗소리가 잦아든 창밖으로 은은한 도시의 야경이 번져나갔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진 대표님의 넓은 어깨 위로 드리워진 그늘은 더 이상 차갑고 무거운 로봇의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누군가의 진심 어린 온기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 늘 완벽한 계약서와 날카로운 서류만을 넘기던 그 단단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 대표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철저하게 감추어왔던 눈빛 속에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솔한 감정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지한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단호한 톤이 아니라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소년처럼 풋풋하고 진실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에 도진 대표님의 입술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회사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오직 나만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얼음 로봇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굳이 거창한 언어로 포장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텨온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 그 주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보육원 작은 도서관에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도진 대표님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든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남자의 진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차갑고 가시돋친 완벽주의라는 껍데기 뒤에 감춰진 진짜 인간적인 매력. 삭살한 빌딩 숲과 치열한 경쟁만이 전부일 것 같은 이 냉혹한 회사에도 이렇게 눈부시게 따스한 온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당신은 주변에서 겉모습만 보고 차갑고 무뚝뚝하다고 오해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적이 있는가?